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온도 보정 부분인데, 온도 보정 부분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자, 먼저 온압 보정을 하는 건 무조건 어디 기준이죠? 부피죠, 부피. 그래서 부피를 기준으로 봐주는 게 좋은데, 그럼 온압 보정에서 첫 번째, 실제 상태에서 표준 상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죠? 실제 상태는 어떤 기온이나 압력이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실제 부피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미터 세제곱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실제 상태가 되죠. 왜냐면 앞에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자, 온압 보정이라고 하면 일단 PVN NRT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일단은. 왜냐면 우리는 온압 보정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분들은 있는데, 온도를 사선으로 곱하고 또 반대로 압력을 또 사선으로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실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온압 보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가 밑에 들어갈까요? 위에 들어갈까요? 자, 밑에 들어가죠. 그럼 위에가 표준 온도가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죠? 이때 대입해야 되는 단위는? 그쵸, kelvin 단위로 대입을 해야 되죠. 왜냐면 도시 단위로 하시는 분들 없겠죠. 근데 실제 온도 대입할 때는 켈빈 온도에다가 온도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273을 기준으로 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실제 온도가 밑에 있으니까 사선으로 이제 올라가야겠죠. 자, 그러면 실제 온도 사선으로 가니까 실제 압력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가 뭐가 되죠? 표준 압력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표준에서 실제로 갈 때는 이게 반대로 되는 걸 알고 있겠죠. 근데 이때 이건 다 알고 있어요, 학생분들이.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 이게 ppm 단위로 나올 때요, ppm 단위. 자, ppm은 뭐를 나타내는 거죠? 100만 분율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농도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뜻하죠. 왜냐면 전체분의 어떤 특정 농도니까. 그래서 만약에 실제 상태라면 계속 둘 다 실제 상태고, 둘 다 표준 상태라면 둘 다 표준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면 ppm은 수질에서는 밀리그램 퍼 리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대기에서는 부피 퍼 부피로 많이 표현을 하겠죠. 왜냐면 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리터 퍼 리터 세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네를 실제 상태로 뒀다면 둘 다 실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여기도 온압 보정을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온압 보정을 얘도 하게 되면 얘도 해야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학생분들이. 그래서 어딜 건드냐면 지금 예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거를 한번 가볍게 해보시겠어요? 1000ppm의 SO2가 있는데 이때 1000m 세제곱 퍼 아워로 배출하고 있대요. 1기압 25도씨. 발생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SO2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1000ppm이니까 어떻게 되죠? 부피 단위니까 1000ml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ppm은 건들지 마라. 그 다음에 얘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100,000만 미터 세제곱 퍼 아워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게 얘가 온압 보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가서 273 플러스 25도. 그 다음에 그렇죠, 2지 7, 3. 자, 그 다음에 사선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 1AKM이니까 그대로 1,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왜냐면 뒤에 원래 더 추가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압 보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유량이나 혹은 무게 퍼 부피로 나왔을 때 그 부피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카페나 이제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질문 또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개념 부분을 좀 같이 잡아볼게요. 멜산 현상이 뭘까요? 여름에 더워서 잠 못 자죠. 그래서 열대야랑 연관지어서 보면 돼요. 열대야. 자, 왜냐면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발생 원인을 그대로 암기해서 적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상태를 연관지어서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열섬 현상의 뜻이 뭐죠? 정의가? 어디서 발생하죠? 도시에서 발생하죠. 자, 그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도시랑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 시골이라고 볼게요. 근데 요즘에 시골도 많이 발전이 됐으니까 완전 개발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건축물과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스팔트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건물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건물이 왜 그러면 열섬 현상을 만들어낼까요?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높은 건물이 많으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열섬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런 초원 같은 걸 돼버리죠. 그래서 원래 초원이 있으면은 이때 광합성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증발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순환이 돼요, 온도가. 그래서 요즘에 도시 같은 거 보면 옥상에다 뭐 이렇게 공원처럼 만들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뭘 하고 있냐 하면은 그 옥상에다 뭐 이런 거 한다, 공원 같은 거 만든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아스팔트는 무슨 이유가 될까요? 일반적인 흙이랑 그 다음에 풀보다는 얘네가 온도가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인공열 발생 증가, 뭐 거치기 길이의 변화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아스팔트랑 건물에 대해서 적어준 다음에 건물이 높아서 뭐 바람의 영향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석대로 외우면 좋긴 하죠. 왜냐면 그래도 이제 전문적인 걸 풀어내는 시험이기 때문에.